안녕하세요, 연세덴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자동지표는 저번에 보여드렸던 볼륨 얼러트에 이어 RSI CMF 다이버전스를 활용한 지표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RSI와 CMF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다이버전스가 차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각 지표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이때부터 시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소개드린 지표에 관한 더욱 구체적인 설명은 연세덴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와 트레이딩뷰에 글로써 작성되어 있으니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분석을 하다 보면 다양한 보조 지표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RSI는 한 번씩 들어보셨다고 생각합니다. RSI는 종목이 과매수 상태인지 과매도 상태인지를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통상적으로 RSI가 70 이상일 때 과매수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RSI가 30 이하일 때는 과매도 상태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RSI의 계산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RSI의 산출 과정을 요약하자면 RSI의 값은 14주기, 즉 최근 14개의 캔들의 값을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상승한 값의 평균, 하락한 값의 평균을 구한 뒤 이 둘의 합을 분모로, 그리고 상승값의 평균을 분자로 하여 그 비율을 퍼센트화한 것이 바로 RSI 값입니다. 상승한 값이 많을수록 RSI의 값이 커지며 14주 내내 상승만 한 경우 RSI는 최종적으로 100이 됩니다. 반대로 14주기 동안 상승이 없었다면 RSI는 한없이 0에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RSI 지표는 0과 100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며 추세가 자주 변하는 횡보장에서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한쪽 방향으로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일 경우 70 이상의 RSI, 즉 과매수라고 판단되는 상태에서도 지속적인 상승이 나타나는 등 추세장에서는 지표의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RSI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CMF 지표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CMF는 다소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매수, 매도, 압력의 강도와 시장의 자금 흐름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CMF는 일정 기간 동안 MFV를 다 더한 값을 일정 기간 동안 거래량을 다 더한 값으로 나눠주는 지표입니다. 조금 어렵나요?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MFV는 MFM의 거래량을 곱한 것입니다. 그럼 MFM은 무엇이냐? MFM은 종가와 고점 사이의 거리와 종가와 저점 사이의 거리의 차이를 캔들 전체 길이로 나눈 값입니다. 한마디로 캔들이 장대 양봉일수록 1에 가까워지고 장대 음봉일수록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는 말입니다. 아까 봤던 식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MFV는 MFM의 거래량을 곱한 값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는 구간 안에 장대 양봉만 가득하다면 MFM은 1이 되고 결국 거래량 분의 거래량으로 CMF의 값 역시 한없이 1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는 마이너스 거래량이라 한없이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 것이고, 이렇게 통상적으로 20에서 21주기의 기간에 대해 얼마나 많은 양의 자금이 유입되었는지 거래량을 이용하여 살펴보게 되며 이를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움직이는 곡선의 형태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CMF 지표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CMF는 추세장에서 그 추세가 얼마나 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양봉으로 올라가는 것과 음봉으로 올라가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20년 초 대상승장 초입에서의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CMF 수치가 계속 양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아 상승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매수세 또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을 알 수 있죠. 이처럼 CMF는 추세장에서 추세의 정도를 확인하는 데 강하며 추세장에서 약한 RSI의 단점을 보완해줍니다. 그럼 두 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으니 다이버전스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격의 추세와 지표의 추세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할 때 다이버전스가 나타났다고 말하며 이 경우 가격의 움직임이 변화할 것을 예상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격 추세와 지표의 추세가 달라질 때 추세 반전을 노릴 수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지표를 조합하여 차트 분석의 정확도를 높인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격의 추세를 결정짓는 방법은 우선 차트를 보고 고점과 저점을 판단한 뒤 고점이 증가하면 상승 추세, 저점이 하락하면 하락 추세라고 판단합니다. 가격의 추세는 크게 두 가지, higher high, lower low로 나뉩니다. 만약 가격이 상승 추세일 때 지표가 하락했으면 가격이 떨어질 확률이 있기 때문에 bearish divergence, 반대로 가격이 하락 추세일 때 지표가 상승했다면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bullish divergence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표에서는 피벗 랭스를 이용하여 차트에서 고점, 저점을 지정해줄 수 있습니다. 피벗 랭스가 5라면 앞뒤로 5개의 캔들을 비교한 뒤 자신이 제일 고점이면은 고점으로 표기하는 식이죠. 따라서 이 지표는 다이버전스를 표기해주기 위해선 그 뒤로 피벗 랭스만큼의 캔들이 나타나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5개의 캔들이 나타난 이후 프로그램이 해당 캔들을 고점으로 판단했고 이전 고점에 비해 현 고점이 증가한 상승 추세임을 확인한 뒤 RSI나 CMF 값의 변화와 비교하여 다이버전스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벗 랭스를 늘릴 경우 보다 확실한 고점 저점만을 사용하게 되므로 정확도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판정하는 데 더 긴 시간이 걸리게 되므로 시그널이 늦게 발생하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반대로 피벗 랭스를 줄일 경우 시그널이 자주 발생해서 거래에 이용하기 좋지만 고점 저점을 판단하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캔들은 앞뒤로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지정해준 캔들이 나타나야 비로소 시그널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생성된 추세를 보고 트레이딩 뷰의 코드가 다이버전스 여부를 계산해주고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지점은 차트에 표시를 해줍니다. 앞선 YD 볼륨 얼러트와 같이 차트에 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표시되는 크기, 색상의 조절, 그리고 얼러트 기능까지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트레이딩 뷰에 무료로 배포되어 있으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연세대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